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돈에 관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위험은 좀 크지만 단기간에 괜찮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전한 은행 정기예금에 들어놔야 될까요? 친한 친구가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주식을 알려주는데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주식 투자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주식들을 오른 경험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좀 되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이 됩니다. 약간의 딜레마가 오는데요. 돈은 벌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비슷한 말인데 좀 다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돈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쇼룸을 위치 좋은 곳에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돈은 많이 벌릴 겁니다. 하지만 임대료도 높고 투자금은 아주 많이 들 겁니다. 아니면 돈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런 곳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세무사인데요. 투자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 철공소 거리가 있습니다. 1960년대쯤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영등포구 일대가 산업단지로 개발이 됐었는데요. 대부분은 철공소와 철강업체 그리고 전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거리를 지나가면 철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공장들이 더 많이 밀려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철공소의 풍경들이 멋있고 좀 힙스럽기도 해서 사진 찍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예쁜 카페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중에 전공이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건 아주 세밀한 작업이고 좀 예술적인 면이 있어서 신흥 예술가들도 물레동에 좀 모여듭니다. 철공과 예술의 조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레동의 철강단지는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반월공단이나 시아공단 이런 경기지역과 인천 대단위 산업단지로 공단이 새로 조성이 되면서 물레동에 많은 철강업체들이 그곳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즘도 물레동 가보면 좀 건물이 단층으로 되어 있고 공간이 좀 협소하거든요. 큰 공장을 만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작은 한 칸 한 칸을 사용하면서 소규모 전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몇몇 업체들은 투자를 해서 그런 공단으로 또 이전을 했습니다.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물레동을 떠나서 시와 등 산업단지로 옮겨갔습니다. 아마도 그때 공단으로 옮길 때 지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오랜 거래처 사장님도 이때 남동공단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회사는 주로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듭니다. 전공의 특성상 규모가 큰 기업의 발주를 받으면 큰 기계 설비를 보유해야 되고 정밀하고 숙련된 기술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중견기업 이상의 납품을 하려면 품질 면에서 아주 뛰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제 거래처 사장님은 물레동에서도 사업이 꽤 잘 되고 있었으니까 굳이 멀리 남동공단까지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모를 키우고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필요하고 기계를 만들려면 당장 대출을 받아야 되고 운영자금도 꽤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은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을 성장시켰죠.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이분은 최근에 공장을 한 곳도 더 늘렸습니다. 전기차 관련 수주가 많아질 것을 또 예상을 하고 일본에서 첨단 기계를 들여와서 추가로 또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또 투자를 해서 또 늘려갔습니다. 그만큼 또 매출은 또 급성장을 하고 있죠. 제 거래처 사장님은 물레동에서 남동공단으로 리스크를 안고 이전을 했고 거기에서도 새로운 전기차 업체로 도전을 해서 리스크를 안았지만 또 투자를 이어나가고 매출을 성장시켰습니다. 내연 엔진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변화하면서 리스크가 있었지만 상황을 탓하지 않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장님은 기계를 산 게 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대표님이 물레동에서 계속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규모는 계속 작은 상태로 남아 있었겠죠. 기술력은 있었겠지만 규모가 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감당을 했고 큰 성장을 했습니다. 동네 사업에서 큰 중소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리스크를 감내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좀 두렵다고 결단도 행동도 하지 못하면 현상 유지만 될 뿐입니다. 현상 유지가 되면 좀 다행인 거죠. 요즘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지는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위험을 부담한 대가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것은 한탕주의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얻은 사람들은 위험 결정을 하기 전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합니다. 하지만 한탕주의는 그냥 질러보는 마음으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과정에서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고 이걸 관리하고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여기까지 리치타임이었습니다.